칼슘이 뼈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다. 그런 것은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가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고한 문헌,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요것을 링크를 설명란 여기에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 밀도가 사실 해마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골다공증 위험도 증가하고 사고 등으로 골절 위험 요인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 그러면 여러분들 칼슘 떠오르잖아요. 칼슘의 99%가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이거에 대한 걱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이것이 저도 사실 미처 몰랐던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과 칼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칼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에게 칼슘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뼈와 치아를 강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한다. 이런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칼슘은 혈액을 응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장 박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칼슘의 다른 역할을 보면 많은 효소에서 칼슘이 보조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칼슘이 없으면 어떤 효소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칼슘이 하는 여러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 그리고 혈액 응고 인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이 칼슘이 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뼈와 치아의 건강에도 중요한 미네랄이죠. 칼슘 보충제가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좋다, 이런 얘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골다공증 관리를 위해서 입증된 약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바뀌었죠. 칼슘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 근육 수축 이런 데에 작용하죠.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 섭취를 더욱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도 칼슘이 뼈로 돌아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 예방, 치료 뭐 이런 데에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혈관 질환, 신석증, 변비 이런 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신석증은 콩팥, 신장이죠. 여기에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방받은 환자가 아니라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성분표를 잘 보세요. 거기에 칼슘 함량이 200mg 이내인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꼭 드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의사와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선택을 하신다면 구연산 칼슘 이런 것처럼 흡수율이 높은 그런 칼슘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섭취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제껏 저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 섭취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왔는데 아주 균형 잡히고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칼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골다공증에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골 밀도가 변화하는지 골 질량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그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최대치에 이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40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다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단,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잠깐 정리해 보기로 할까요? 우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통곡물,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 이런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금연 이것은 무조건 실천해야 할 일이고요. 알코올과 카페인을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이런 거 섭취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칼슘이 풍부한지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요거트, 치즈, 칼슘이 강화된 코티지 치즈 이런 것들, 우유도 있겠고요. 브로콜리, 케일, 콜라드 그린, 말린 무화과, 순무, 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선의 경우에는 연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뼈가 있는 정어리 이런 데에 당연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몬드도 좀 칼슘이 많다고 하네요. 칼슘이 뼈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다. 그런 것은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KL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그런 게 있으면요. 이 아래 댓글란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